네, 모닝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4부에는요,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딘가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야기 마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행문을 듣듯이 네네.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금산사 다녀왔었잖아요. 금산사였죠. 예. 이번에 부안인데 네. 부안의 한 장소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설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네. 그 설화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도 이 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우리 지역 인문학적인 어프로치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가시죠.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자, 이야기 마실 특집으로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학인데요. 오늘은 백위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하시는 거라서 인사 말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를 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원광대학교에서 관련한 그 문예창작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함을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되겠죠?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백위선 작가님과 함께 할 텐데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네, 그 부안에 그 중막동에 수성당이라는 당집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거기에는 그 이미 아시다시피 그 계양할매와 8명의 딸의 그 당화가 있는 곳인데요. 네. 마침 그 가는 그 시간이 저물녘이어서 그 적벽강의 노을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계양할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해양 신앙과 인간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짚어보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좀 어렵고 좀 이론적인 그 답변이 그 요구되는 질문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인간이 신과 다른 점은 어떤 한계성을 가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계성은 곧 미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불완전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그 생명 유지에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여타 동물과 비교해서 그 육체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이렇게 부여받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인간은 어떤 의지처 같은 것이 필요하고 또 동경하게 되고 그런 현상에서 어떠한 이런 그 해양 신앙도 기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께서는 그 사는 곳이 부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자주 가죠. 그리고 여기 오기 전 이틀 전에도 한번 또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 가면 시상이 좀 많이 떠오르고 그런가요? 관련해가지고 수필 한 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그 수성당에 있는 적벽강은 또 노을이 아름다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채석강도 그렇지만은 그 관련해가지고 시인들의 시 소재로서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해양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하고 그 채석강의 어떤 풍경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바다를 이렇게 인접한 지역은 이 부안의 그 수동강처럼 그 어떤 설화적 입장에서의 그 해양신앙이 좀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부안은 특히나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그래서 부안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어떤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해양신앙은 그 삶 그 자체인데, 해양신앙에게 설화는 그 칠산바다라고 아시잖아요. 그 고창과 영광, 부안을 끼고 있는 그 바다. 옛날에 조기가 파시를 이루었던 맞아요. 그 칠산 바다를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이렇게 그 튀어나온 곧불이
튀어나왔거든요. 수성당 있는 곳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앞바다가 가장 또 먼 바다이기 때문에 풍랑도 심했었고 이 설화적 입장에 앞서서 그 굉장히 풍랑이 사실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풍랑에 기대에 살았던 그 어민들, 그분들은 그 계양할미라고 하는 어떤 설화적 그런 그 신적 존재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게 의지처였고 또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비단 이쪽 지역문만이 아니고요. 네.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일본 어선과 중국 어선들이 그쪽에 지나가면 상선들이 지나가면서도 제사를 지낸 그 유물들이 이렇게 출토가 됩니다. 뭐 그 토우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오. 관련된 유물들이 제가 알기로 그 전주 그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이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적백강의 그 뭐 유래 내지는 풍경 네. 이 부분 좀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예. 예, 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적백강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곳이죠.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그 유래는 그 이태백과 소동파가 그 즐겨 찾았다는 중국의 그 적벽강과 그 경치가 닮은 데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그 여행, 음주 뭐 이런 관련 시를 썼는데 예. 또 뭐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절로 그런 감상에 젖어지기도 하죠. 소동파 역시도 그런 그 맥락 때문에 거기를 적벽강을 자주 찾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런지 부안에는 그 내노라하는 전국적인 시인이 참 많이 그 배출된 곳이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그 신석정 시인을 비롯해서 맞아요. 고려 말기에 그 지포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뭐 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백일선 선생님, 부안이 낳은 최고의 시인.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니 해도 그 적벽강의 풍경은 그 가장 아름다운 곳은 노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해질녘 그 붉은 노을 아주 그 아름답고 환상적인데 그 노을이 질 때 그 물든 바위가 그 진홍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장면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혹시 이충원 선생님 가보셨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네. 저도 부안에 갈 때마다 항상 그 해질녘 그 전에 가요. 그렇죠. 가서 그래야죠. 그것을 예. 바라보는 게 예.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더라고요. 적벽강은 다른 그 노을 해지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적벽강은 또 나름대로 아주 좋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채석강의 단해가 부안의 명소로 이렇게 꼽히지만 사실은 여유롭고 그 한적한 면에서는 적벽강이 더 깊고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그 적벽강의 풍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계양할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계양할미는 무엇이고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계양할미는 말씀 그대로 그 10개자 바다양자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연다라는 얘기는 곧 이제 그 바다를 다스린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계양할미의 모습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당집 즉 신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서양의 그 신전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전이라고 하는 당집들은 대부분이 이 작고 정겹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러러 경의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무릎에 그 얼굴을 묻고 응석도 부리고 또 그걸 또 받아줄 것도 같은 그러한 친근한 모습의 당집이고 당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탐방을 통한 제 눈에는 계양할미와 그 가족의 모습이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적 차원에서 그 당화 그림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계양할미가 그 막내딸을 안은 채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양옆에 7 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입니다.
예, 우리가 그 사진관관에서 보면은 가족 사진을 들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을 찍어서 그 벽에다가 걸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특이한 점은 당화에 그려지는 개항할미와 막내딸의 모습이 유달리 그 그림에서도 좀 도드라진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개항할미와 막내딸이 이 수성당에 거주하는 주요 신인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수성당에 있는 그 개항할미의 면면은 당화의 면면은 가족처럼 아주 친근해 보였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설화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 예. 많은 분들께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예, 혹시나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개항할미 키가 엄청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예. 거의 뭐 그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포세이돈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바다를 예. 이제 그 지배하고 예. 사람들을 보호하고. 네. 그래서 키가 얼마나 컸으면 그 남학신을 신고 서해바다를 걸어다니는데도 버선이 젖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설화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배경에는 그 어부들의 안전과 풍요와 이런 것들을 배면한 설화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그 설화 그 토막 설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주시죠. 예, 그 어느 날 그 개항할미가 그 곰소 혹시 아시는가요? 아, 곰소 젓갈로 유명한 곳 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곰소가 그 전하는 말로는 그 우리가 그 곰웅자 쓰죠. 그래서 그 곰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섬에 뭐 곰이 살았을 리는 없고 아마 바다 사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 곰소 앞바다에 계란여에 이르렀을 때 개항할미 치맛바닥이 치맛자락이 물에 약간 젖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좀 화가 나는 할머니가 개항할미가 육지에서 흙과 돌을 치매에 담아서 계란여를 메웠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안에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비유해 가지고 곰소 둔봉속같이 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그만큼 그 곰소 앞에가 굉장히 깊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그 일제 때 1930년대 이후에 그 찬탈 때문에 거기가 곰소가 그 섬이었는데 그걸 막았다고 합니다. 그 웅도와 작도를 막아가지고 현재의 곰소가 생겼는데 소자는 모수 소자를 써가지고 아주 깊은 그 못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개항할미는 그 선원들의 어떤 그 백길 안전 또 고기잡이를 돕는 칠산바다의 해신이고 남학신을 신고 서해를 걸어다니면서 위험한 곳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 흙과 돌로 메우기도 하고 또 뭐 이러한 그 인간을 위해서 한 그러한 설화가 근데 결국은 이런 설화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신과 인간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개항할미는 우리 지역에만 있는 설화는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좀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용력을 안고 있는 그런 설화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질문이 아주 잘 하셨는데 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서 해안선을 따라서 네. 부안 말고도 그런 해양 신앙들이 상당히 그 발전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에 이제 전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의지처가 필요했을 거예요. 풍랑이 있고 바다라고 하는 특정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나름의 이런 신적인 존재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부안의 개항할미는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설화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수성당 지금 뒤편에는 그 해양제사 유적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cm 두께로 유물이 이렇게 퇴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유물이 대부분은 그 삼국시대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까지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이 특이한 것은 제사를 지내고
그 유물들을 가져간 게 아니라 거기서 파쇄를 한 것 같아요. 오. 그래가지고 그 파쇄를 해서 묻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세기, 7세기의 중국 어선들의 그 토우 같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그 개항할미가 낳은 딸들이 이제 뭐 전국 해양에 이렇게 가서 바다에서 이렇게 그 물고기를 잡고 삶을 지탱하는 분들을 돕는다고 해서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배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개항할미 딸들이 칠산어장의 해안도서 지역으로 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그 칠산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성당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성당이 있는 곳은 중막동입니다.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위두에도 당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항에도 띠목 당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곰소 당집이 있고 또 고창군 동호리에는 영신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갸도 당집도 있고 돈지 당집, 그 다음에 조포, 지금 세포라고도 하는데 당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당집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칠산바다를 끼고서 이 개항할미 설화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선시대 때도 이 개항할미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좀 남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항할미가 입하면서 좀 두드러지는데요. 그 수성당 상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거기 이제 수성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한 13평방미터 정도로 굉장히 단칸이에요. 그리고 기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1974년도에 유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이 당집의 상량을 보게 되면은 1804년 그 순조 4년이죠. 이게 건립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형이 이렇게 소실돼 가지고 정확한 건립 시기는 우리가 이제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그 상량문에 이제 도광 30년 경술 4월 28일 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으로 미뤄 보아서 1985년 이전부터 이제 조선시대 1980년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건물은 1996년에 새로 지은 것이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백위선 작가님과 함께 이 개항할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이야기 마실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네. 어떤 분들에게 이곳을 추천하는지 네. 우리 시인의 감각으로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추천해 주신다면 뭐 어떨까요? 모든 분이 뭐 오시면 다 감동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 원론적인 면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먼저는 이 해양 신앙에 대해서 관련된 논문도 좀 덜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해양 민속학 연구자겠죠. 먼저 와서 이제 찾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다밖에 또 설화와 민간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도? 뭐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가족의 요즘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상당히 냉랭하고 그런데 그런 가족의 소실이 염려되는 그 산업 시대에 가족의 정이 그립거나 또는 할머니의 무릎이나 품이 그립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러네요. 예, 그 경치도 감상하시고 또 당화도 보시고 그런데 뭐니 해도요 사실은 그 개항할미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 여울굴이 있습니다. 네. 개항할미의 제2의 거처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서 들리는 해조음에 귀 기울여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 그런 호기심이 많은 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가면 또 달리 보여요. 네, 그렇겠죠. 네. 자,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은 백위선 작가와 함께 개항할미에 대해서 이야기 마실 꾸려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